토트넘이 07-08 시즌 이후에 17년 만, 그리고 유로파 리그만 따지면 41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따냈습니다. 반면에 리그에서는 17위에 머물렀죠. 그야말로 강등권 바로 위에서 시즌을 끝내면서 결국 우승컵을 따낸 감독을 경질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브렌트포드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 토트넘이 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처음 기사가 나왔던, 그러니까 하마평에 올랐던 감독들은 본머스 감독인 이라올라와 풀럼을 이끄는 마르코 실바, 그리고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경질설과 함께 새 감독 후보자들이 돌고 있었다는 것은 리그 막판에 접어들면서 유로파 리그 우승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에 감독이 된 거취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토트넘 통으로 알려진 골드와 로마노, 사미 목벨 같은 이 유력 기자들도 모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유력하게 보고 있고, 앞서 언급된 감독들 외에도 전 도르트문트의 감독이었던 테르디치, 현 미국 대표팀 감독이자 토트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포체티노, 그리고 인터밀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이끈 시모네 인자기까지 접촉은 다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감독에 관련된 이야기가 타임라인별로 알아봤을 때 올해 초부터 루머가 돌았던 것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도 포스테코글루를 교체할 생각이 꾸준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성적으로 성과를 낸 감독을 먼저 접촉할 생각을 해봤겠지만 실질적으로 쉽지 않았고, 남은 후보군들 중에 최선인 토마스 프랭크로 기울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력 후보 3명 중에 토마스 프랭크가 유력해지는 이유도 저는 공감이 됩니다. 먼저 실바 감독은 전형적인 약체, 역습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입니다. 유연하다기보다는 하나의 플랜을 강력하게 완성시켜놓고 그것으로 시즌을 버티는 스타일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반해 토마스 프랭크와 안도니 이라올라는 유연성을 가진 스타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갈리는 것이 마르코 실바는 빠른 공수 전환을 중요시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는 압박의 지점을 전방에 두면서 빠른 볼 탈취를 요구하는 타입입니다. 반면 이라올라는 상대 대응 전술로 대응하다 보니 오히려 내려앉는 경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공격적인 축구를 원하는 토트넘의 수뇌부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토마스 프랭크로 굳어지는 이유는 생각해보자면, 전방 압박으로 상대 진영에서 빠른 숏 카운터를 구사하거나 내려앉은 상태에서 볼을 빼앗아 롱볼을 통한 빠른 공격 전환, 그리고 측면을 통한 공격 전개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수뇌부가 원하는 시원한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선호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김지수 브렌트포드 이적 때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브렌트포드의 구단주는 갬블러, 그러니까 도박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브렌트포드를 야구식의 데이터 중심의 팀 운영을 하면서 선수단을 관리하고, 약체팀의 운명이죠, 선수 유출을 데이터를 통해 극복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팀이 감독을 고르는 기준 역시 데이터를 통한다거나 혹은 그런 데이터를 접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비슷한 기준으로 감독을 선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브렌트포드의 수석 코치를 거쳐 2018년부터 감독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꾸준히 이 팀을 잔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 자질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토마스 프랭크일까요? 토트넘 같은 팀이 감독을 선택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탑급 감독들은 그보다 더 분명하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에 반해 토트넘은 냉정하게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토트넘이 빅6로 올라선 시점에도 토트넘이 리그 2위도 해보고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도 해봤지만 결국 우승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승권에 도달할 수 있는 팀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탑급 감독들은 토트넘으로 가는 결정을 하는 것이 냉정하게 말하면 자신의 급을 낮춰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죠. 반대로 중하위권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감독들은 토트넘이 빅클럽으로 연결되는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맡던 팀보다 명성적으로 위에 있는 팀이고, 거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더 위에 위치한 빅클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사업적인 규모나 수익이 빅클럽에 버금간다 하더라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겠죠. 실제로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토트넘에 오기 직전 세비야에서 리그 3위, 유로파 리그를 우승하고 넘어온 감독이었고, 토트넘에서 리그컵 우승을 안겨준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 감독까지 역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파뇰과 사우스햄튼이라는 상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는 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토트넘을 맡아서 전성기를 누린 후에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라는 팀을 거쳐서 현재 미국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승 경험이 풍부한 감독을 데려와서 우승에 대한 DNA를 심으려 했지만 실패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명백한 하락세의 감독이지만 주제 무리뉴 감독을 데려오면서 빅네임 감독을 데려왔는데 당시 무리뉴는 맨유에서 유로파리그와 리그컵을 우승했던 감독이고 지금까지 봤을 때도 퍼거슨 이후 맨유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감독이었죠. 그러나 토트넘에서는 우승컵을 들지 못한 채 실패를 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벤투스에서 무패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부임한 모든 팀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감독입니다. 얼마 전 나폴리에서도 리그 우승하기도 했죠. 그런데 토트넘 부임 첫 해에 팀을 챔스권에 올려놓았고 손흥민이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두 번째 시즌은 하락세를 타기도 했고 개인적인 문제도 생기면서 상호 계약 해지로 물러났습니다. 물론 포체티노 같은 케이스도 잘 했지만 반대로 울버햄튼을 잘 이끄던 누누 산투는 반년도 이끌지 못하고 경질이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똑같습니다. 첫 해에는 돌풍을 일으켰죠. 그러나 하반기부터 전술적 약점을 드러내면서 하락세를 탔고 새 시즌에 그것을 보완하지 못하고 리그에서 22패로 토트넘 역사상 최다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물론 유로파리그 우승을 땄지만 만약에 리그에서 하위권 세 팀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상황이었으면 강등을 걱정할 만큼 운이 정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강등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이런 상황에 감독에 대한 후보군도 문제가 됩니다. 인터밀란에게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힘을 만든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사임과 동시에 사우디의 알힐랄로 떠났고 실제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을 토트넘이 좀 욕심을 내기도 했죠. 그리고 성적을 낼 수 있는 타입의 감독인 축구를 좀 재미없게 하더라도 성적을 낼 수 있는 타입의 감독인 알레그리 감독은 이탈리아를 떠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브라이튼을 통해서 전술가로 명성을 날린 데제르비 감독은 현재 맡고 있는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잔류하길 원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데제르비 감독 입장에서 리그에서 17위를 한 팀을 맡는 선택은 부담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을 맡았던 적이 있었던 포체티노 감독 본인도 토트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현재 미국 대표팀을 맡고 있고 더불어서 토트넘 이후의 경력이 좋지 않은 것도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카드를 만지작은 거리인데 그 카드를 뽑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포체티노가 경질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감독의 계약이 경질로 끝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약금 부담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승권 팀으로 가기 위해서 빅네임 감독들을 데려왔지만 모두 실패를 했고 중위권 감독들을 데려오자니 반대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런 면에서 토마스 프랭크를 더 선호하게 되는 이유는 브렌트포드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선수단 구성을 근거로 그 선수단의 상황에 맞춘 전술적 선택을 하는 감독이라는 점이 여러 감독을 거치면서 선수단의 방향성이 어지러운 토트넘의 상황에 팀을 잘 수습하고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전술적 유연성과 다양한 플랜의 존재도 없이 지나치게 플랜 A만 고집한 포스테코글루가 첫 해에 보여준 가능성이 없어지고 단점만 더 부각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반면교사를 삼아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단 잘 잘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포스테코글루를 자른 선택이 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에릭 테나가 아약스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주축이 빠져나간 팀을 다시 그 다음에 바로 끌어올려서 성과를 거둔 다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넘어와서 트로피를 또 따냈지만 결국 그 트로피 때문에 경질 타이밍을 놓쳤고 뒤늦게 새롭게 떠오르는 명장 감독인 후벤 아모림을 데려와 놓고도 성적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15위로 끝났고 거기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그래서 중요한 유로파 리그도 토트넘에게 빼앗기면서 유종의 미조차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테나가 우승한 대회가 FA컵, 리그컵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 때문에 조금 더 기회를 얻었음을 감안하며 포스테코글루가 자신이 기회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욕심을 낸 것도 이해는 갑니다. 문제는 포스테코글루가 자신의 전술적인 고집을 유로파 리그에서는 타협을 했지만 리그에서는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극복하기보다는 밀어붙이기를 선택했던 것 그리고 이미 전 시즌의 초반의 돌풍에 비례해서 이후에 명확한 단점을 공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점마저 무뎌졌다는 점에서 다음 시즌에 희망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선택한 것도 전술적 컨셉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플레이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운동장의 다양한 위치에서의 공격 방식, 공격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유연하다는 것은 그만큼
전임 감독이었던 포스테코글루에게 팀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손흥민입니다. 잠깐만 다뤄볼게요. 손흥민의 거취도 요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계속 인터넷 뉴스에 손흥민의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손흥민의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윙 공격수라는 점과 두 번째로 1년 남은 계약 기간. 이 1년 남은 계약 기간이라 이적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금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1년 앞둔 상황과 더 높은 수준의 리그에서 플레이하기 원하는 손흥민의 성격상 지금 사우디를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 결승전을 뛰었던 선발 선수 중에 현재까지 팀에 남은 선수는 오직 손흥민이 유일하고 벤치까지 합치더라도 벤 데이비스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인 손흥민을 토트넘 입장에서 만약에 손흥민이 가겠다면 보내겠지만 굳이 먼저 보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손흥민도 팀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잔류로 남고 FA로 다른 팀에 가는 그림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도 팀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선수가 잔류하고 FA로 나간다 하더라도 손흥민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손흥민의 토트넘에서 올해는 신나는 시즌을 보내기 위해서 새로 선임될 감독이 정말 잘해서 손흥민이 찰칵 세레모니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레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